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새로 사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2배로 뛰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니 아예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기업 CEO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켜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 해안에서 약 180km 떨어진 작은 섬이에요. 인구 2,400만 명. 그런데 이 작은 섬이 왜 제3차 세계대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AI 서비스, 전기차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반도체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대만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은 중국이 언제든 무력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정말 대만을 침략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1. 왜 중국은 대만에 집착하는가?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대만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국민당과 공산당은 일본에 맞서 함께 싸웠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둘이 붙었습니다. 내전이요. 결과는 공산당 승리. 패배한 국민당은 대만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정부를 세웠어요. 그때부터 중국 본토와 대만은 따로 놀게 됐습니다. 본토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은 중화민국. 같은 중국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완전히 다른 두 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을 되찾는 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중국이 과거에 당한 굴욕을 씻어내는 일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다 경제적 이유도 있습니다. 대만의 협은 세계 무역의 핵심 항로예요. 그리고 대만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이 섬을 손에 넣으면 글로벌 기술 산업의 목줄을 쥐는 셈이죠. 대만 사람들은 뭘 원할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정작 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 문제를 미국이냐 중국이냐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2,400만 명이 사는 곳인데 그 사람들 생각은요?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유지하길 원합니다. 현상 유지요. 중국과 통일? 싫어요. 공식적으로 독립선언? 그것도 위험해요.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을 분명히 대만인으로 인식합니다. 중국인이 아니라요. 3. 중국의 젊은 세대는 다를까? 그럼 중국 쪽은 어떨까요? 중국의 젊은 세대도 대만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흥미로운 건 세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항상 그래왔다. 통일은 역사적 영광을 되찾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중국에서 자란 롱즈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대만 드라마 보고 대만 음악 들으면서 자랐어요. 대만 억양은 멋있는 말투로 여겨졌고요. 지금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만 사람들이 많고 대만 음식에 대한 관심도 여전합니다. 정치보다는 문화적 교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통일 반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입장만큼 강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4. 미국은 어느 편인가? 자, 이제 강대국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대만을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12개국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 포함 안 돼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따릅니다. 외교적으로는 베이징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1970년대에 대만과 공식 수교도 끊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미국은 대만에 무기를 팔아요. 너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는 입장인 거죠. 외교적으로는 인정 안 하면서 군사적으로는 지원하는 이 애매한 관계. 이게 수십 년간 유지돼 왔습니다. 그리고 대만을 인정하는 12개 나라는 대부분 작은 나라들이에요. 팔라우 같은 경우는 대만과 수교를 유지한 대가로 중국한테 경제적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5. 대만의 애매한 국제적 지위. 이 애매한 지위가 대만 사람들한테는 정말 답답한 문제예요. 올림픽에는 참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만이라는 이름을 못 씁니다. 차이니즈 타이베이라고 불러야 해요. WHO 같은 국제기구, 독립회원국으로 참여 못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핵심을 생산하는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못 쓰는 상황인 거예요. 6.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만도 방어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전은 총알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2024년 대만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퍼졌습니다. 친중 성향의 가짜 뉴스가 쏟아졌고요. 겉보기엔 전문 뉴스 같은데 실제로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인 경우가 많았어요. 정보전, 여론전 이미 진행 중입니다. 7. 그래서 중국은 정말 침공할까? 자,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중국은 정말 대만을 침공할까요?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어요. 러시아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면 침공은 가능성이 낮다. 왜냐면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국제적 고립, 경제 제재, 미국과의 직접 충돌 가능성까지. 대신 더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봉쇄입니다. 대만 해협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총 한 발 안 쏘고도 대만을 질식시킬 수 있죠. 식량, 물, 생필품 공급이 끊기고 해저 통신 케이블이 차단되면 정보도 마비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커지면 일본,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끌려 들어올 수 있어요. 진짜로 세계 대전급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8.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이게 왜 우리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만약 대만에서 전쟁이 나거나 봉쇄가 일어나면 글로벌 무역은 완전히 흔들립니다. 대만의 TSMC가 멈추면 새 스마트폰 사는데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가격은 두세 배로 뛸 거고요. 노트북 AI 서비스, 전기차 전부 영향 받습니다. 인터넷 자체도 영향 받을 수 있어요. 해저 케이블이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켜보는 건 군인이나 정치인만이 아닙니다.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의 CEO들도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결론 정리해볼게요.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시진핑에게 이건 역사적 사명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현재의 민주적 자치를 지키고 싶어해요. 미국은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만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면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봉쇄나 정보전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일상 스마트폰, 노트북, AI과 직결돼 있어요.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건 저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